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카메라를 들은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고요. 제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300명 이전과 현재를 제가 비교해 드렸고요. 또 우리나라로 보면 1990년대에 우리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로 보면 소위 CO2라고 하죠. 1990년에 1인당 약 6.9톤 정도 CO2를 배출했던 것이요. 지금 한 12.7, 약 13톤 정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조금 더 됐습니다만 30년 동안 거의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인구 1000명당 차 한 대 정도였던 것이 지금은 마이카 시대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해도 우리나라가 1500만 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승용차만. 그리고 나머지 산업용이라든지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 추세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를 많이 쓰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집집마다 다 있죠. 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다 포함했어요. 그리고 상업 건물도 포함하겠죠. 건물에서 내 뽑는 온실가스가 65% 정도 되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화 되면 될수록 이 탄소 배출은 더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또 편리, 또 환경 변화에 대한 그 미적응까지 포함하면은요, 지난 30년간의 증가 속도가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2050년 정도까지 보면요,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배출 제로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요, 이 개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나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넘겨줘야 된다는 사고가 없이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지난 1강에서 그 해결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농업 부분에 제가 조금 아니까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농업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요, 벼재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벼재배를 하지 마라 하는 아주 멍청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곡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이 벼 재배에서 재배법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중간 낙수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2018년에 비교하면요, 지금 한 10% 정도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있거든요. 결국 메탄이 발생하는 것을 CO2, 즉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하면 한 2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CO2 배출하는 걸 이제 1을 기준으로 하면
메탄도 이를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CO2로 환산하면 28배 정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메탄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벼 재배 시 소위 과거에는 물 욕심이 많아서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담그고 재배를 하셨죠. 그 원인은 이제 그 잡초 방제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던데요. 지금은 제초제도 그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거, 소위 친환경에 가까울 정도로 제초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왕 재배하면은 지금 오리농법이라든지 또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오리농법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왕우렁이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잡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선된 제초제만으로 과연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환경 문제 없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많이 지금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초제는 무조건 사용하면 친환경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중간 낙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약계 걸러대기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계 걸러대기는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농가에서 용수가 충분해서 내가 필요할 때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2차에 간단 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요. 요게 이제 시스템화 되면은 벼 재배에서 메탄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상시 담수 계속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것에 비해서 약 65%까지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 메탄이 발생하는 걸 줄인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에 의해서 일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2법 개선 쪽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간단 관계와 중간 낙수를 잘 이행함으로 인해서 지하 수온 함량이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경반층을 파쇄하거나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여름 홍수철에 그 남아도는 물들을 지하수로 만들어서 지하 수온을 함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잡초 방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초제가 조금만 좀 업그레이드 되면요. 이 직파 재배를 해야 됩니다. 이 직파 재배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고령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분들이 없어요. 향후 이제 10년 지나면 정말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뭐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드론이나 항공기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직파 재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또는 원래 제가 제도 교수님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 걸 계산하면 1990년 되니까 35년이 돼 가네요. 그렇지만은 실제 이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실패만 다 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계를 만들어도 마케팅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게 이제 잡초 방제가 가장 문제였는데요. 이 잡초 방제를 위해서는 우리 농약회사 또는 비료회사 등에서 친환경 제재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R&D 자금이 얼마가 투입되든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파 재배를 함으로써 잡초 방제를 최소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 현재의 그 제초제를 가지고요. 아니면 또 잡초 방제 법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직파 재배로 인해서는 이익이 크다. 그런데 이제 직파 재배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잡초 발생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이제 액미 발생이 또 대두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잡초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지만 이건 좀 특이합니다. 이 제초제를 소위 선택성 제초제를 치더라도 이건 벽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직파를 한 4년 또는 3년 하고 이양을 한 번씩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잡초 체계 개선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파 재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미질, 소위 밥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밥맛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직파 재배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벼 재배로 인한 기후 온난화 가스 발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소위 이상부 상태로 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 개인에서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활용해 주시고요. 가정에서는 냉난방 시스템을 최소로 활용하시는 방법, 그렇게만 하면 실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100%는 못하더라도 거의 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990년대에 우리가 1인당 약 6.9톤, 7톤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면요. 그 상태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이 원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12.7톤을 내서 이제 한 7톤 정도 시작이니까요. 거의 절반 정도의 한 10톤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책적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 간에 누가 되실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정책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류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싫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탄소세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솔린, 가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금을, 탄소세를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경차를 타시든 대중교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그 세금 많이 이제 거둬들인 그 세금은 이제 공업 발전이라든지 또 산업 발전 같은 말입니까? 어쨌든 이 산업 발전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 쏟아붓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세금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이나 또는 당사자에게는 이게 소위 뭐 그냥 이름 붙여볼게요. 칭찬세, 기후 변화 대응 실천세라고 실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칭찬세 정도로 할까요? 하여튼 이건 제가 이제 뭐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적정한 장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구현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조금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 음식물 배출 줄인다 하면은 거기 일부 이제 등록하면은 조금씩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것이 한 부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기차 보조하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카 보조하듯이, 그러니까 전기차 또는 경차를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톨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금 절반 정도 내고 있지만 뭐 10%만 낸다든지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그 시내버스 타면은 1,450원입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학생들은 100원입니다. 왜 못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앞에서 거둬들인 그 세금으로 그렇게 하면요. 우리 수송에서 나오는 그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캐파 때문에 이 수송용은 사실 그러니까 뭐 40톤 또는 15톤, 뭐 5톤 이상 이렇게 되는 차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그 1톤 차이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 대형차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들이 장착이 되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R&D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주심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산업계와 정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2강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